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김영일입니다. 충남 물인프라 현황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 서비스와 물 인프라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역적인 강수 특성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가뭄이 발생하거나 홍수가 발생하는 등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 및 이용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3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높은 물 스트레스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 104년 만에 대가뭄이 발생이 됐었고, 2015년에는 보령댐 물을 급수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 8개 시군 지역에 가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생곡연수가 제한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량 확보나 안전한 먹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차원에서 물 인권을 기초로 해서 물 안보나 물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물 복지와 물 안보 차원에서 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기후위기라든지 도시화, 인구 증가 등에 따라서 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물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량과 안전한 수질에 대한 물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급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물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물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이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물 인프라 시설들이 자치단체 간 재정이나 지리적 한계로 인해서 물리적 품질이나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거꾸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더라도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물 서비스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상수도와 관련된 수돗물에서의 적수 발생이나 유충 발생을 포함해서 지하 싱크홀들과 같은 그런 물 인프라 운영 관리 및 노후화에 따른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런 물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의 인프라 현황을 좀 살펴보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크게 세 개의 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청댐에서 충남을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우측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이런 대청댐에서 물을 공급을 받고 있고, 충남의 서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보령댐에서 광역상수도물을 좀 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래 남부 지역에 있는 서천군과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용담댐에서 급수가 되고 있는 전북 광역상수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충남은 크게 이 세 개의 광역상수도로부터 물을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지난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99.3%에 해당이 되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97.6%로 전국 수준보다는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충청남도가 농촌 지역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수도 보급의 한계가 존재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런 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소규모 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보급률이 전체 비율의 한 6.5%로 전국 평균인 2%보다는 굉장히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고, 특히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유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충남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도시화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소규모 수도시설들이 많이 설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도 사업 쪽으로 봐도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지방상수도 비율이 한 70% 정도가 해당이 되고 광역이 한 27%,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 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그런 비율에 반해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에 대한 인구 비율이 전체의 약 85%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지방상수도나 나머지 소규모 수도 시설들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지방상수도가 많은 수준이라서 전국과는 정반대의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충청남도 취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이 한 11개소밖에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특광역 시설들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나 이런 광역 상수도 보급률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지방상수도가 폐쇄가 됨에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취소 시설이나 그런 시설 수가 상당히 적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 단위 그런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서 실제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취수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특광시 같은 경우는 하천 퓨르스를 많이 취수원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상수도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하천 복류수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취수원을 하천 복류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그런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정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취수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 개소수가 똑같이 11개소로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취수시설과 마찬가지로 특강역시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이런 자치단체 가운데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 중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8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뿐만 아니라 정수시설이 아예 없는 그런 자치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8개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도 관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령 중에 경령관 비율, 그러니까 노상수도 간 비율이 한 13.7% 정도로 전국 17.6%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 도수관부터 배수관까지 관로 연장이 길기는 하나 경령관 연장 같은 경우에는 급수관이 가장 긴 걸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수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상수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는 비율이 전체 물 사용량 급수량 중에 92%에 해당이 되는 상황들이고 이 부분들은 전국 평균이 29.5%에 해당하는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남도의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충남도 내에서도 지방상수도를 갖고 있는 시설 자치단체들이 몇 개 되지 않는 상황들이고 실제적으로 전체 해당 자치단체에서 절반 정도를 지방상수도를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2개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은 수준이라서 대부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율의 한 80.7% 정도가 되고 누수율 같은 경우에는 약 15.2%에 해당이 돼서 전국 평균 누수율보다는 약간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간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충청남 도내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당진시의 그런 유수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부분
시단위 지역에 비해서는 군단지 지역들이 유수율들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현실화율 같은 경우에는 64.4% 정도로 전국 78.2%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해당이 되고, 자치단체로 봐서는 아산이 가장 높은 반면에 태안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이런 지속적인 수도요금 향상을 통해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제고가 되어야만이 실제적으로 이런 상수도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기 때문에, 이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수도 현황에 대한 부분들인데, 하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80.8% 정도로 전국의 94.4%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사항들이고, 앞에 상수도 보급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농촌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 보급과 마찬가지로 하수도 보급률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 사항들이고, 실제적으로 시지역보다는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고, 특히나 이제 시골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이게 상수도 보급률에 비해서는 하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시 지역하고 군 지역의 비율들이 기울기가 좀 더 큰 편을 보이고 있어서, 상수도 보급보다는 하수도 보급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로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72.9%로 전국 평균 82.3%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부산이나 광역,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하위 수준에 좀 속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상수도 보급률과 마찬가지로 하수도 시설들이 많이 보급이 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관로 보급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그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류식 관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72.9%인데 반해서 83.5%로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한 중간 정도 수준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일부 시군의 비율, 하수도 관로 비율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들이고,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준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거는 지역의 어떤 농촌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연동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류식 하수 관거에 대한 비율들도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공공 하수 처리시설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중위권 정도에 속하는 좀 수준이고, 자치단체로 봐서는 아무래도 시설 수나 시설 용량들이 시지역들이 좀 많은 그런 수준들이고, 군 지역들이 그에 비해서 조금 적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같은 경우에는 26.1% 정도로 전국 평균 47.9%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중간 정도에 속하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가장 높은 그런 부분은 천안시가 약 50% 정도의 요금 현실화율을 보이는 반면에,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수준밖에 해당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이런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은 수도요금 현실화,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충남의 인프라 현황을 기초로 해서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갖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물 서비스 수준의 불균형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특히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들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수도 보급률이나 하수도 보급률 자체는 전국 수준의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지역들이나 읍지역, 그다음에 면지역을 구분을 해보면 대부분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면지역들의 상수도 보급률이나 하수도 보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수도에 비해서는 하수도의 보급률 편차가 굉장히 그런 큰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도시나 농촌 지역들이 복합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상하수도 시설 확충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라든지 과소화 등으로 인해서 한계마을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시설에 대해 확충에는 앞으로 더 큰 한계점이 좀 도달할 걸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런 상하수도 보급이라는 것들이 주로 대도시 지역들이나 아니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상하수도 시설이 확출되고 있는 도시 지역에 비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급률의 수준들이 좀 떨어지거나 실제적인 사업까지 이루어지는데 좀 시간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하수도 보급률의 격차가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었고, 특히 이런 자치단체의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재정 현황, 사업 추진 의지 등에 따라서 이런 불균형들은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사람한테 이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관로가 한 2m 정도만 필요한 반면에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7배 정도가 더 들어가는 13.9m의 상수관로 부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도시 지역에 비해서 농촌 지역의 이런 상하수도 보급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상하수도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인 한계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도시화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하수도 보급률도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하수도 보급률과 도시화율과의 이 비교한 그래프를 따져 보면 대부분 도시화율이 낮은 지역들이 상하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 그에 반해서 도시화율이 높은,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돼 있는 도시 지역들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하수도 보급이 이런 농촌 지역들보다는 쉽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상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졌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시군들 같이 지역이 좀 산재돼 있거나 인구가 분산돼 있는 지역들에는 이런 상하수도 보급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하수도 보급에 있어서도 이런 지역적 특성들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충남에 있는 지역들을 보면 지역의 이런 고령화 지역들이나 인구가 과소되어 있는 지역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로 시지역보다는 군지역들에 좀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런 자연마을 중에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들이 주로 이제 이런 고령화 마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상수도 보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그런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상수원 외부 의존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인해서 광역 상수도 비율이 92.1%에 해당이 좀 되는 수준이라서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2015년 그 보령댐 용수 공급에 문제가 돼 있는 이런 충남 서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89%에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을 보령댐에서 공급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고, 지역에 있는 물 정도는 약 한 1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광역상수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적으로 이런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자치단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광역상수원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특히 시군 지역에 있는 지방상수도가 그동안 많이 폐쇄가 돼서 자체적인 상수원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갖고 있는 상수원이 계속 감소가 되고 없어짐에 따라서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한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상수원에 대해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3개 광역단으로부터 대부분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데, 저희가 2015년 보령댐 사태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런 광역상수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가뭄 같은 그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사고에 대한 그런 위험성들이나 그런 이 위험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상수원에 대한 다원화라든지 근거리 상수망을 구축을 통한 이런 재해나 사고에 대한 위험을 예방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지방상수도가 폐쇄되어서 실제적으로 충남에 있는 15개 자치단체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8개 자치단체는 아예 자체적인 정수시설이나 그 상수원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고, 이런 예산이나 공주 같은 지역만 현재 절반 정도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이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런 자체 상수도를 이용을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그 인프라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까 실제 가뭄과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가뭄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이런 상수원 다양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에 있는 그런 상수도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이런 상수원 기능이 없어진 지역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역의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감소가 되고, 이런 기능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이런 지역에 있는 상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지역의 그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왼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 상서 서비스를 급수받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들입니다. 이제 색깔이 붉은색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비율인데, 이제 이렇게 지역들이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지역적으로 좀 산재를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 상수도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물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하나의 점들이 소규모 시설들이 있는 지역들이고, 그 중에 노란색 동그라미 크기가 커지는 그런 시설들이 이런 수질의 항목들을 초과한 항목수가 많아지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나타낸 그런 부분들은 그 수질이 초과된 수질의 종류를 좀 분류를 해놓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 항목이라든지 심미적인 항목, 그다음에 유해성 무기물 같은 그런 수질 항목에 따라서 수질 초과를 하는 항목들이나 항목의 개수를 좀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군 지역들에 해당되는 소규모 시설들에 이런 수질들이 굉장히 안 좋은 물들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농촌 지역의 그런 서비스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수도 시설에 대한 공급이나 확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물을 공급받는 그 수돗물에 대한 수준에 있어서도 이런 서비스 불균형이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한 실정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그런 투자를 통해서 이런 시설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약 78%,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수도요금을 가지고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그분들이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적자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회계에서 대부분 충당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수준 자체가 낮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수도요금 현실화율이나 아니면 외부에서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이런 상하수도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개량을 위한 그런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사업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노후화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그런 부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개대체하고 개량하거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들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이나 하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지속적인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가 필요하고 그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한 이런 재정적인 방안 마련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숙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좀 사항들이 있는데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어떤 소멸 지역들이 좀 발생을 하고 실제 한계 지역들이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하수도 보급 사업 특히나 도 단위의 도시나 농촌 지역들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상하수도 보급을 하기 위한 지역들이 대부분 농촌 지역들이나 면 단위나 군 단위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가 특히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소멸 위험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어서 이런 상하수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방안들이 좀 필요하고 특히나 이런 지역들이 소멸이 되게 되면 그 지역들의 그동안 물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투자되었던 물 인프라 시설들에 대한 비용들은 고스란히 매몰 비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의 총괄원가를 계산하는 상승 요인으로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수도 요금 현실화율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물 인프라 시설에 대한 확대 중심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관리 측면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대부분 충남 사례도 마찬가지로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물 안보 측면에서 뭐 가뭄이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됐을 때 재해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나 이제 이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지방상수도의 그런 지속적인 확대보다는 지역에 있는 어떤 다양한 수원들을 활용을 하고 지역에 있는 상수원들을 근거리 상수망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형태로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 집중보다는 앞으로 분산형, 특히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수도 시설들이 이런 분산형 형태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연계 운영하고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소규모 수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원격값이라든지 ICT 기반의 어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특히나 이런 수질의 서비스 수준에서 봤을 때 수질에 문제가 되는 시설들이나 노후화된 시설들을 중심으로 이런 통폐합이라든지 개량이나 폐쇄 등에 대한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이런 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 수원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적인 그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는 실제 대부분의 수원들이 한 개의 수원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원들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물 안전성들이나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수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수원 다변화를 통한 다중수원 워터 루프 시스템이라는 것을 좀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수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수원들을 활용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고 특히나 지역에서 이제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 중에 수질이 양호한 등 부분들을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이제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이런 수원을 다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어떤 수질 사고가 발생이 됐거나 수질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수질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공급 차원에서 이런 수원들을 혼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수원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2016년에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이 가뭄 같은 재해로에 따른 그런 상수원의 안정적인 공급 차원에서 지역의 정수장을 포함을 해서 지하 관정이나 뭐 민방위 급수시설이나 농업용 저수지들을 포함을 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수원을 활용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재원이 투자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지역의 차원에서 이런 물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자체 수원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수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면 상수도에 비해서는 하수도 보급률이 좀 낮은 수준이고 특히나 면지역 같은 경우에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수도에 반해서 하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치단체별 어떤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정 투입을 통한 확충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고 특히나 50톤 이상의 어떤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뭐 IoT나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감시 시스템이나 운영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유지관리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50톤 미만의 하수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되거나 고령화했다는 뭐 한계말이나 소멸 지역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경기도의 환경공영제와 같이 어떤 개인 하수처리 시설, 기존에 설치됐던 오수처리 시설들이나 정화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공공하수처리 시설들이 설치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매몰 비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지역적인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시설들을 좀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이런 인구 감소나 소멸 지역 같이 그런 시대적 변화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하수도 보급에 대한 한계 지역을 좀 명확히 설정을 하고 실제 확충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지역이 불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에 대한 인프라보다는 이런 자연 친화형 처리 시설, 뭐 토양 침투나 인공 습지 등을 좀 고려를 해서 그 지역의 하수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부분
농촌 지역의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 지역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성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분산형 처리 시스템들을 좀 어, 보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면 실제적으로 지역의 어떤 하천이라든지 공공지역의 수질이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분산형 처리 시설들이나 아니면 자연형 처리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런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처리시설 처리 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만약에 지역에 있는 상류 지역의 오염물들이 다 처리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처리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됐을 때 어떤 오염물질의 하천에 유달될 수 있는 비율이 좀 증가하거나 실제 상류에서 그런 물들이 발생이 됐을 때 기존의 하천에 어느 정도의 유량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하류 지역으로 차집되게 되면 이런 하천 건천화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역적인 특성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자연 친화형 처리시설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분산된 지역들이 활용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예시로 이런 인공습지를 활용한 하수처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